주식이라도 살 걸 그랬어요. 제익입니다. 오늘은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특집으로 방송을 찍어봤습니다. 월요일 반등을 했지만은 테슬라의 문제는 이것이다라고 모건 스탠리와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아셔야지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투자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미국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체 70%에 육박할 만큼 테슬라는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점유율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 대중화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가 테슬라의 가격들을 계속적으로 올리면서 그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비트코인에 대한 뭔가 트위터,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슈, 그리고 최근 뭔가 사고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웰스파고와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문제를 이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에 대해서 이니시에이트를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이는데요.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타겟 프라이스는 590불로 다소 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이 낙관적이지 않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생산 능력들,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뭐 배터리 셀 그런 것들이 갖춰지고 나서 고객의 수요가 그만큼 따라올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170만 용량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 판매량이 점유율 상승을 주도를 했지만은 향후에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뭐 양산차 브랜드, 그다음에 우리 현대 기아를 포함한 다른 브랜드들이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그 수요가 그만큼 따라올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자재 비용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마진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원자재의 가격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배터리 원자재 비용은 작년부터 이제 5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차량의 가격에 거의 1,400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해지했다고 보고 있지만은 이 마진 축소에 있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요인이라고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FSD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율주행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규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토파일럿에 대한 규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강제로 이러한 FSD 시스템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국의 가장 큰 핵심은 자율주행으로 인해서의 안전이 가장 핵심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이 시스템을 비활성화한다면 테슬라의 FSD 이 사업에 있어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웰스파고에서는 FSD 그리고 원자재 비용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요를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건 스탠리에서 하나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입지는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테슬라의 성장과 하락에 가장 중심을 미쳐지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이 점유율에 대한 하락이 우려가 된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중국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소폭 또는 상당히 상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 측면에서는 16%가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모건 스탠리에서는 중국 내 테슬라의 점유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테슬라의 실적들을 보면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더 들어가 보면 이 로컬 기업의 성장세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 외국 전기차 기업들이 상당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상당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뚜렷했었는데 이 낙관론이 이 로컬 기업의 성장대에 따라서 조금 위축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라는 것의 입장을 변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업이 테슬라 가치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와 웰스파고가 테슬라의 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건 스탠리는 중국에서의 점유율 하락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FSD 그리고 원자재 비용 그리고 그 경쟁 심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 이유는 테슬라가 그만큼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팬덤도 많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같은 투자자로서 이러한 테슬라에 대한 분석들은 저희가 항상 지켜보면서 트래킹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